그때 한 번 유튜브에서 엑소 무대를 한 번 봤는데 그때부터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데이식스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데이식스 노래 공감이 되어서 가사 너무 좋고 콘서트까지는 아직 보러 가요.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모두 열심히 사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무인 카페나 무인 가게는 사실 너무 신기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같은 가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는 범죄율이 좀 높은 나라라서 그 다음에는 안전함이고요.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진짜 혼자 걷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티아라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주로 당연히 한류, 특히 K-POP과 K-드라마 덕분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서 그때 한 번 유튜브에서 엑소 무대를 한 번 봤는데 그때부터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찬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음악만 들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K-POP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관심이 좀 덜어지고 있어요. 아마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자주 듣는 음악 콘서트만 봐요. 지금은 데이식스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데이식스 노래 공감이 되어서 가사 너무 좋고 콘서트까지는 아직 보러 가요. 지금까지도. 저는 2년 전에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때 면접 봤을 때 제가 그때 한국말 아예 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면접 봤을 때 교수님이 우리 학과는 정말 100%로 한국말 해야 돼서 그래서 정말 한국말 잘해야 될 것 같대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말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한국에서 석사과정 하고 싶은데 근데 한국말 몰라서 그때부터는 정말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게 되었고 바로 사실 일부러 서울 말고 제가 지방에 있는 어학당에 선택했어요. 왜냐면 정말 한국말 잘하고 싶어서 아마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 공부보다 좀 많이 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학당 한 1년 6개월 동안 다닌 후에 다시 중앙대학교 석사 과정에 지원했고 면접도 받고 근데 그때는 한국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붙이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은 사실 지금 한류 때문에 세계에서 정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잖아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그 섬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잠재력이 많다고 해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정말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잘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한류 때문에 지금 큰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은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거를 배우고 싶고 제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정말 기여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인도네시아는 항상 덥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를 안 타거나 추위를 많이 탈 거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정말 더운 날씨가 많긴 하지만 높은 산이나 시원한 지역도 많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겨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도 지금 한국은 좀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도네시아 여름은 한국 여름보다 더 나아요. 인도네시아 여름은 그냥 더운데 그렇게 습
습하지는 않아요. 그 우리 도시에서. 근데 한국은 정말 덥고 너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예를 들어 낮에는 더웠다가 비가 올 때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더워서 비가 올 때는 더 습해지는 거예요. 그거 사실 너무 싫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가지는 편견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를 무조건 이슬람 국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발리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가 주류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 방식이 다 달라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지내는 데 익숙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시간도 정확해서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감탄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조금 느긋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점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모두 열심히 사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역은 전주에서 정말 반찬이 많아서 다양하게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에 갔을 때 제가 전주에서 먹었던 음식이 다 맛있고 반찬까지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항상 반찬만 먹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게는 진짜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기억은 한강에서 친구랑 돗자리를 길고 치킨을 먹으면서 노을을 본 그런 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순간만큼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학당 다녔을 때 그때 문화체험날 있거든요. 그 문화체험 때 선생님이랑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등산을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산의 트랙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순간은 사실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는 정말 한국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아졌어요. 이 질문 털어낸 게 하나는 사실 높임말 대해 털어놓은 거예요. 한국어는 나이와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존댓말과 그리고 반말이 철저히 구별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사람의 나이나 관계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정말 재밌어요, 사실은. 네, 저는 만약에 할아버지, 할어머니한테 높임말 쓸 때는 예를 들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팝을 드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너무 잘해요.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높임말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 높임말로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식탁의 특징은 반찬이에요. 한 끼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고 밥과 국은 기본이잖아요. 그거 사실 너무 신기해요. 특히 식당에 가서 반찬은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건 사실 외국인들에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밥 먹었어 라는 단순히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부를 묻는 인사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표현을 몰라서 그때 상대방이 뭘 먹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때 네 먹었어요. 뭐 오늘 아침에 킴밥이랑 김치는 먹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 한국 친구가 웃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 그때 한국 친구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좀 신기해요.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 물어볼 때 정말 밥 먹었어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밥 먹었어요? 네네네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많았어요. 그때 그럴 때마다 한국 친구가 항상 웃더라고요. 사실 남자는 구별하지 못해요 제가. 근데 여자는 만약에 화장을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타일도 좀 달라요. 한국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약간 글로잉한 그런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글로잉 하는 것보다는 약간 메이트한 그런 화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일본 여자들은 화장을 약간 한국이랑 중국 사람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인 것 같은데요.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요. 첫 번째 당연히 계절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한국은 봄이 벚꽃, 뭐 여름 축제, 뭐 가을 단풍, 그리고 겨울 눈 풍경 등 뚜렷한 사계절이 아름다움을 정말 아마 인도네시아에 제가 돌아간다면 이게는 느낄 수 없어서, 그리고 대중교통 어디 가든 너무 편리해서 그거는 아마 항상 생각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중교통 그렇게 편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수도에서 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워요. 그리고 한국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무인 카페나 무인 가게는 사실 너무 신기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같은 가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는 범죄율이 좀 높은 나라라서, 그래서 만약에 뭐 무인 카페 아니면 무인 가게 운영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는 안전함이고요. 그 한국에서는 뭐 늦은 시간에도 진짜 혼자 걷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는 열대 과일이 풍부해서 뭐 두리안, 망고스틴, 람부탄 같은 그런 과일 정말 사고, 그리고 진짜 쉽게 사 먹을 수 있어요. 꼭 열대 과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도 정말 맛있고 다양해요. 아마 나시고랭이나 미고랭 같은 음식은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지만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 퍼핀 렌당이라는 인도네시아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인도네시아 사람은 정말 친절해요. 정말 친절하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오면 정말 밝게 활용하고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뭐 잘해주고 그리고 엄청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뭐 어떤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그런 영상은 많이 봤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뭐 주변 친구들이 뭐 항상 저한테는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정말 뭐 말게 인사하고 많이 도와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